대박친구 1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아나운서 박혜연입니다. 오늘 양시장 역시나 상반된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확대가 되면서 시장의 하방력이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3,133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반면 코스닥은 계속해서 혼조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979.77포인트로 장을 마무리했죠. 자, 거래소 시장에서는요. 개인과 기관의 힘겨루기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 기관은 1조 3천억 원 넘게 좀 팔아치우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개인은 1조 8천억 원 넘는 양의 물량을 좀 매수 우위로 나타내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려는 힘을 보였지만 상승력이 그리 크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양시장 어쨌든 파란불과 빨간불로 마감이 됐는데요. 계속해서 좀 숨고르기 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시장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할까요? 대박친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 선택 얻어가는 그런 꿀팁까지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박친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채널이 있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예요.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가져다 대시면 코드 스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참여 코드 2021번을 입력하시고 실시간 소통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1899-0294번으로 붉은 기둥 입력하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QR코드 안내해 드릴게요.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휴대폰 카메라를 먼저 켜시고요. 그 다음에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코드 스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 코드 2021번을 누르시면 되고요. 실시간 소통방으로 바로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꼼꼼하게 또 체크하면서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그때그때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미남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휴 이제 설 연휴까지 있다 보니까 연휴 네. 이후에 이제 또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범 선생님께서 또 나오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또 이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는 또 이제 제가 함께 하니까요. 많은 분들 또 이제 참여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많이 또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도 그래서 많이 불고. 항상 이제 다들 또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감기도 항상 이제 건강 이제 신경 쓰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훈훈하게 대박친구 1부 또 문을 확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단은요, 좀 시황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까지도 좀 시장 흐름이 지지부진하다는 표현보다도요, 일단 좀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확 또 올라준 거는 아니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박스권에 갇힌 걸까요? 숨고르기 장세일까요? 아니면 주독 세터만 계속 가는 걸까요?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지금 최근에 계속 좀 지지부진한 이제 시장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예. 다들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11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던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동안의 주도주 역할을 좀 했었던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다 이제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예. 대부분 또 이제 그쪽으로 종목들이 다 편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 속에서 개별주들의 흐름들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좀 소외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이제 좀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을 따라잡는 거는 저는 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섣불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정리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섣불리 이제 따라잡는 거는 너무 좀 위험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이제 좀 순환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내 차례를 좀 기다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이제 말씀을 해드리면은요. 지금 예.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도 이제 코스피는 0.9% 정도의 좀 하락 마감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0.2% 정도 상승 마감을 보였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오늘이 이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거래소에서 1조 8천억 정도 이제 매수 진행이 됐고 지금 이제 500억 정도 이제 코스닥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지금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좀 양매도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코스피 쪽에서는 좀 이제 차익 매도 물량들에 대한 부담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지금 외국인과 투신 쪽에서 이제 마지막에 개인들의 매도 물량들을 받아주면서 시장을 좀 견인해줬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좀 매물에 대한 부담이 좀 존재하고
있죠. 1월 11일 날에 96,800원까지 이제 고점이 형성됐을 당시에 거래량이 9천만 주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거래량이 발생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윗꼬리에 대한 매물은 충분히 이제 현재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9만 원 초반대에도 지금은 한 차례 좀 이제 9만 원대에서는 계속 맞고 이제 떨어지는 그런 다중 고점이 지붕이 형성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 자체가 지금은 3,200선에 대한 부담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 형태가 기간 조정이 계속 이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3,200포인트 박스권 상단 자리 그리고 3,000포인트 정도에서는 박스권 하단 자리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기간 조정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지금 현재 위치 자체가 현재 이제 지수의 위치 자체가 고점에 위치해 있죠. 고점에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가격 조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행보하는 기간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도 계속 시장에 노출이 되고는 있지만 지금 결국에는 파월 연준 의장이 언급했었던 거 이전에 이제 뭐 잭슨홀 미팅이든 아니면 FOMC 회의를 통해서든 꾸준히 언급했었던 거는 속도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속도를 이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 만큼 인플레이션이 원래는 보통 뭐 실업률이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1.5% 정도 그 이상에 이제 도달했을 경우에는 연준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좀 적극적인 협의를 좀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2%그 이상도, 그러니까 급등하지 않는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고 완만한 상승 추세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2%그 이상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은 지금은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에 충분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아직까지 염려할 만한, 그러니까 걱정할 만한 그런 구간은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세장이 맞고요. 추세 잘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소외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섣불리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내 차례를 좀 기다리는 게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강세장이 맞다. 아직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계속해서 전문가분들이 언급을 하지만 올라가는 말에 빠르게 올라타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만 해도 쿠팡 관련주들이 또 급등하는 또 흐름이 나타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요, 엮인 수혜주에서 또 다른 부분이 또 엮여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네. 이제는 막 쿠팡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정말 찾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시장에서도. 그래서 뭐 너나 할 것 없이 쿠팡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 하면 지금 막 다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그러니까 빅히트 이제 그 상장하기 전에 관련된 종목들, 지분 가치 있는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때 흐름에 이제 이전 사례를 본다라고 하면은 빅히트가 오히려 상장하고 나면은 관련된 종목들은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쿠팡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쿠팡이 실제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 전까지는 관련된 종목들이 그러니까 쿠팡이라는 종목에 좀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상장이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내가 이제 쿠팡 관련주로 이제 뭐 이런 종목들 뭐 A, B, C라는 그런 종목들 계속 예. 투자를 진행을 하는 거겠죠. 근데 오히려 이제 상장하고 나면 거기다 이제 직접 투자를 하지 누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빅히트도 이제 마찬가지였듯이 쿠팡도 비슷한 흐름이 연출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계속 시장에서는 이제 뭐 가는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매기가 좀 쏠리고 있지만 이게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은 좀 섣불리 따라잡는 거는 고점에서 추격 매수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좀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섣불리 잡는 것보다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좀 천천히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쿠팡이 미국 이제 거래소에 상장을 할 수 있다, 추진 중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처음엔 나스닥으로 이야기가 나왔었지만요. 근데 이게 또 사업 영역을 그렇다고 해서 사업 범위를 미국으로 뭐 해외로 늘리고 이런 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실적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크게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우려감도 표명을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분들 중에.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또 중요한 거는 기대감이 큰 만큼 실망감도 큽니다. 네, 그래서 그 급락이 부분-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빅히트 같은 경우도 상장하고 나서 강하게 모두가 다 급등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오히려 상장한 이후에 꾸준한 좀 이제 가격 조정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런 조정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 쿠팡 관련주를 왜 넣지 못했을까 후회하시거나 조금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굳이 그렇게 또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대박친구에서도 여러 좋은 종목들도 많이 또 소개해드리기도 하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그리고 예. 뭐 거기서도 이제 말씀을 실시간 이제 그 채팅방을 통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꾸준히 좋은 종목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예. 이제 종목들 이제 참고를 하시면서
이제 또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상승 깃발 패턴에 대해서 이제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 그와 관련된 검색기도 이제 좀 강의를 진행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만 참고를 하신다 하더라도 제가 그런 이제 관련된 종목들도 하나하나씩 찝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만 참고를 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소외를 받는 거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 하시면서 이런 좋은 종목, 좋은 꿀팁까지도 꼭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영상 보고 와서요. 종목 구출 도와드릴게요. 저희 대박친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죠.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요. 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코드 스캔을 할 수 있습니다. 참여 코드 2021번 입력하시고 실시간 소통방으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문자번호 1899-0294번으로요. 붉은 기둥 입력하시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종목 구출 원하시는 분들은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많이 기다리고 계셨죠? 종목 구출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 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올려주셨나 보니까요. 오늘도 뭐 제약 바이오주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중에서 이걸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꽤 높으시네요.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49,50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50%시네요. 솔루스 첨단 소재 어떻게 봐드리면 좋을까요? 자, 좋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우선은 이제 결국 2차 전지 관련주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좀 소외를 받고 있죠. 오히려 이제 최근에 뭐 LG 화학이든 아니면 SK 이노베이션과의 그런 이제 논란도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대표주들이 다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표주들이 쉬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밖에 이제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이제 쉬어가는 숨을 고르는 이제 상황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리포트가 이제 좀 보수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현재 위치 자체가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잘 기간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고점에 위치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기대감이 좀 소멸이 되거나 아니면 주가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가격으로 이제 좀 밀리는 그런 모습 형태가 나타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박스권 하단 자리 이제 잘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스권 상단 자리도 잘 잡아주고 있는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는 기간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종목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이제 좁혀 보셨을 때도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서 이제 대량 거래량들이 이제 발생하는 그런 자리들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량 거래량 발생하는 자리들에서 수급들을 좀 잘 잡아주냐, 형태 이제 이 캔들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냐라는 걸 봤을 때 첫째 이제 그 첫 번째 발생했을 자리를 보시게 되면 윗꼬리가 좀 이제 발생을 해줬지만 현재 이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고점에서 좀 윗꼬리가 발생하는 거 차익 매도가 좀 나갈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이후에 그 이유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 나타나면서 이 고점 자리를 상쇄하는 그런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아래에서도 오히려 대량 매수세 이제 동반해가지고 양봉 형태 잘 잡고 있다, 수급을 잘 잡아주고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쉬고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비중이 좀 이제 많은 게 좀 다소 아쉽습니다. 50% 이제 비중이다라는 거는 좀 이제 비중을 축소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 현재 박스권 형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55,000원대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그 역사적 추가 신고가 그 이상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간 소통방으로 넘어왔고요. 우양이네요. 핫도그주로 불리는 주식 아닌가요? 네, 핫도그주 우양 그리고 6,240원. 비중 너무 높네요. 70% 들어가 계세요. 오늘 사셨네요. 고점에 사서 하락할 때 추가 매수를 했는데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이 주식이 또 쿠팡이랑 엮여 있지 않나요? 네, 쿠팡이랑 또 엮여 있죠. 최근에 이전에 이제 상승했을 때 이제 그 간편식 관련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수혜주로 좀 이제 상승을 했었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뭐 2.5단계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수혜를 받았고 지금 이제 또 쿠팡의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쿠팡 관련주들의 좀 계속 순환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제 윗꼬리가 발생하는 그런 자리들도 저점에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윗꼬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차트를 좁혀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윗꼬리가 발생하는 그런 캔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점이 아니라 고점의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윗꼬리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매도의 힘이 강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제 수급이 이탈하는 자리로 볼 수가 있지만 고점이 아니라 저점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앞에 매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매물을 받으면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너무 이렇게 걱정할 만한 그런 이제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이제 고점에서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신 거는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앞전에 대량 거래량이 이제 발생을 해주면서 추가적으로 강한 이제 급등이 나왔을 당시에도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처음에 이제 대량 거래량 발생했을 때도 수급을 잘 잡아주고 있죠. 장대 양봉이 나타나는 형태 그어지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거래일 이후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고점 형태가 이제 잡혀졌었는데 여기서 그렇게 많은 거래량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수급이 강하게 이탈하지는 않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좀 다중 바닥을 형성을 한 후에 이제 좀 추세가 좀 전환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좀 단봉 형태로 올려줘도 좋을 것 같아요. 단봉 형태로 올려주면서 어느 정도 한 3~4% 정도의 이제 상승을 마감을 해주는데 양봉 형태로 이제 좀 마감을 해주는 윗꼬리를 좀 상쇄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세 전환 자리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쿠팡 관련주가 주도주 역할을 이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고점에 이제 그 매물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이제 가격대가 지금 여기 7,000원대 위치에 있죠. 지금 거래량을 동반된 자리들에서 캔들이 밀집되어 있는 형태가 이제 잡혀져 있는 게 7,000원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는 이제 좀 단기 목표가를 잡고 7,000원에서는 반매도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수혜주 찾기가 참 분주하다. 이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은 게요. 지금 이 우양 같은 경우는 쿠팡에 납품한 게 지난해부터라고 하네요. 그리 긴 시간도 또 아니었던 거죠. 네, 긴 시간도 아니었지만 이제 예. 뭐 결국 중요한 거는 계속 이제 순환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시작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급등하는 거를 따라잡는 거는 지금은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도 어쨌든 종목 교체까지는 아니고 이 종목도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기대감은 살아 있는 상황이기 기대감이 때문에 살아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연 말적, 그러니까 올해 그 이번 달 말까지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달 말까지 네,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주민남님 어제 두 창 상한가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추천해 주셨던 게 좀 올라갔나 봐요. 관심주가요. 네. 네. 제 포트 중에 제일 골칫덩이 메디아나라고 하네요. 메디아나고 16,000원. 그리고 20% 비중인데 계속 떨어진다고 하네요. 이제 20% 비중이면 좀 적당하신 것 같고요. 이제 메디아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좀 지지부진하죠. 특히나 예.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HLB 관련해가지고 신약 임상 이제 또 허위 공시 또 논란까지 또 이제 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4분기 실적이 굉장히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는 이제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재무제표를 이제 보신다 하더라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셨을 때 최근에 이제 좀 기간 조정이,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좀 나타나는 그러한 형태는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 실적이 기반이 되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최근에 좀 조정, 그 지지부진한 이제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다시 이제 그 투심이 회복되는 그 시점에서는 이런 이제 실적 기반된 종목들이 빠르게 또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쌍바닥이라고 하죠. 저점이 두 번 이제 같은 비슷한 가격대에서 이제 저점이 두 번 형성이 되는 13,000원대 이제 지지 구간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13,000원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거래량 없는 상황에서 이탈하는 거는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 수급들도 굉장히 좀 잘 잡아주고 있어요. 지금 거래량이 동반되는 이런 장대 양봉 거래량들을 이제 봤을 때 지금 이제 수급들을 잘 잡아주는 모습들도 나와주고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13,000원대 지지 구간 위치에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좀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걸 좀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 없이 조정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좀 더 지켜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호텔신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고요. 지금 83,300원에 들어가셨습니다. 비중은 20%인데 평단가까지 올라갈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이 호텔신라는 좀 적자가 나왔죠. 실적이 좋지 않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좀 봐드릴까요? 실적이 이제 좋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 계속 이제 좀 지지부진한 이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도 이제 결국에는 그 부회장이 또 이제 감옥에 간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제 좀 잠시 어디 그렇게 가셨죠. 잠시 예. 가시다 보니까 이제 호텔 신라가 좀 이제 단기 수혜를 받고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최근에 그 급등이 나오고 나서 그날 윗꼬리가 좀 발생을 해주면서 이때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발생되는 이 윗꼬리가 나타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하방에 대한 그 힘이 강하게 좀 작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현재 이 위치 자체가 지금은 최저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직 코로나 전으로 회복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게 될 경우 이런 이제 호텔 신라와 같은 이런 종목들도 추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좀 적자가 나왔지만 다시금 회복해 줄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닥에서 이제 좀 탈피하는 그런 상승 흐름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뭐 지지 구간대가 현재 위치해 있는 거는 8만 원대 계속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지 형태가 위치하고 있죠. 이제 하단 자리가 좀 잡혀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계속 옆으로 쉬어가는 자리가 나타나고 이 시장 따라 잘 가고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9만 원 그 이상도 이제 지켜보실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비중이 30% 이상이다. 20%에서 30% 이상이시면 비중 축소는 진행을 하시되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된다는 말에 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스님께서 올려주신 고민이고요. 이 아이와 사귄 지 1주년이라고 하시네요. 속을 너무 많이 썩이셨나 봐요. 사귀시는 동안요. 네, 파인텍이고요. 2,2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15%인데 지금 손실률이요. 마이너스 25%라고 하십니다. 아주 지하로만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제 이별 선언을 할 때가 된 건가요? 최근에 이제 또 OLED 관련주들이 좀 이제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폴더블 관련주들도 함께 엮여서 좀 상승을 보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인텍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동안 좀 소외를 받다가 이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주일 동안 이제 좀 일주일 전에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일주일 정도 좀 이제 보유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연회 기간이 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연회 기간을 이제 좀 더 길게요? 네, 조금 더 이제 예. 길게 연회 기간을 좀 더 이제 길게 좀 이제 천천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평단이 조금 이제 높다라는 게 그 2,000원대 이제 위에 잡고 있다라는 게 그게 좀 이제 걸리기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뭐 그렇게 걱정할 만한, 그리고 수급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닥 구간에서 이제 대량 거래량 발생하는 그런 자리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 발생하는 그런 자리들을 봤을 때도 이제 장대 양봉 형태를 잘 잡아주고 있고 수급을 잘 잡아주고 있다라는 걸 좀 이제 확인이 되고요. 지금 최근에도 이제 거래량 발생하는 그런 자리들에서도 잘 수급들이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봤을 때, 지금 1,500원대 이제 지지 형태 갖춰져 있고 1,500원 지지를 받고 지금은 추세가 그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목표가를 잡아본다 하더라도요. 지금 앞전에 이제 2,000원 이상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19년 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 여기 이제 좀 캔들이 밀집되어 있는 자리가 위치해 있죠.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2,200원대에 지금 목표가 형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200원대까지 이제 목표가를 좀 잡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요. 100%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연애 기간이 1년이지만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걸로, 매력을 조금 더 느껴보시는 걸로 좀 더 길게 보시면 되겠네요. 연애 기간 제가 일주라고 들었는데 1년. 1년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1년이시면은 그래도 아까 이제 2,000원대가 이제 평단이 2,000원 조금 넘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200원까지는 좀 이제 기대를 해보시고, 예. 거기서 이제 비중이 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추가 매수도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같은 경우 제가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예. 추가 매수는 거래량이 이제 동반이 돼주면서 거래량이 다소 이제 좀 증가를 해주면서 이날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좀 하루 정도 이제 좀 발생을 해줬죠. 이런 흐름 말고요. 그러니까 이틀 정도, 이틀 이상의 이제 거래량이 점진적인 증가가 나와주면서 상승률 또한 상승률에 대한 신뢰도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한 7% 정도의 상승률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런 추세적으로 지금 추세가 전환이 되는 그런 이제 모습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종목을 계속해서 지켜볼 만은 하다라는 네. 입장은 같으신 거죠? 네, 1년을 만났든 일주일을 만났든 그 부분은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1주년이셨대요, 오늘이.
아, 오늘이 1주년이셨다고요? 네, 1주년이셨대요. 일주일이 아니라. 아, 네, 웃어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이팅. 예쁜 사랑 하시기를. 네, 저희 절대 장난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종목이 좋지 않았더라면 종목 교체를 권해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매력이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 되기 전이라는 또 닉네임이시네요. 비덴트입니다. 정말 지금 시장에서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주들 정말 이슈인 것 같습니다. 9,26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30%인데 이거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공감하실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무서워서 관련주를 담았는데 계속 잘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네요.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를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그 시세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오히려 이런 테마주들을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대장주를 잡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위지트가 현재는 대장이죠. 우리기술투자가 좀 부대장이고 비덴트 같은 경우 이전에는 대장 역할을 해줬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좀 이제 3등주 정도가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비트코인의 시세도 봐야 되지만 위지트, 그러니까 대장주의 시세도 같이 봐야 됩니다. 대장주가 이제 좀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같이 따라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지만 오히려 위지트가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이제 뭐 우리기술투자뿐만 아니라 비덴트 같은 경우도 함께 좀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소 아쉬운 부분은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들이 이제 앞전에서는 잘 잡아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거래량이 발생을 해주면서 양봉 형태 추세를 잘 이어가는 수급을 잘 잡아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지만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뭐 비트코인이 계속 역사적으로 신고가를 가고 추가 이제 경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중복되는 이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제 다른 대기업들에서도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최근에는 뭐 테슬라에서도 그리고 뭐 파이팔에서도 이제 지금은 이런 전자결제 관련해서도 이슈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재료가 계속 좀 중복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는 계속 이런 이제 좀 매도 물량들이 강하게 나가는 좀 이제 수급이 조금 이탈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평단 위에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덴트라는 종목은 좀 이제 차라리 종목 교체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차라리 가상화폐 관련주들을 이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차라리 위지트를 잡으시는 게, 그러니까 대장주를 잡으시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고요. 5천만 원을 넘어서서 5,500만 원 이상까지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정말 네. 대단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비트코인이든 뭐 그런 암호화폐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가 변동성이 큰 부분이 이 관련주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련주들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그 테마주들을 매매하실 때 중요한 거는 동방 관련된 종목들 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이제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상승이 나와주는 것이 실제 실적이 기반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테마가 엮이게 되면서 이런 뭐 기대감에 상승이 나와주는 그 급등하는 시점부터 고평가 논란이 또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이제 정말 추세적인 부분과 그리고 뭐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그런 시세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타난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서 이게 정말 단기적으로 테마주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먹고 그러니까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오래 장기간 홀딩을 한다라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아까 이제 위지트라는 종목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예. 지금 위지트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차트 한번 살짝 봐드릴게요. 지금 위지트라는 종목이 지금 고점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는 자리들에서 이제 또 윗꼬리가 발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 추가 상승이 나와줬지만 계속 이제 윗꼬리가 발생하는 그런 모습들, 고점 자리에서는 계속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 줍니다. 그런 만큼 단기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고점이 형성이 됐구나, 상승이 나와졌구나, 이제는 좀 차익을 챙겨야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자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조정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대장주에서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비덴트 종목도 종목이지만 약간 그래도 대장주 선택을, 위지트 같은 대장주를 선택하는 게 더 좋으실 수 있다라는 이런 조언까지 주신 거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지트를 보게 되면은 단기 고점이 지금 형성된 자리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고 그러니까 대장주가 좀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주변주들은 당연히 같이 흔들리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테마주들은 좀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조심해서 접근을 해라. 이렇게 좀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종목 가볼게요. 이번에는 문자방으로 들어왔고요. HLB 종목이 올라와 있어서 안 볼 수가 없네요. 네, HLB인데 심지어 비중이요 100%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11만 5천 원에 들어가셨네요. 네. 11만 5천 원이요. 예. 11만 5천 원이면 이제 좋습니다. 11만 5천 원이면 이제 정말 좀 피해가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 굉장히 놀라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예. 이게 뭐 그 진양군 회장님께서도 유튜브 그러니까 HLB 유튜브에서 지금 이번에 어제 영상이 올라왔죠. 2시에 영상이 그쵸. 올라왔었는데 거기를 보시게 되면은 앞전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지만 마지막에 결국에는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악재가 맞고요. 지금 악재인 상황 속에서 추가적으로 좀 이제 조정이 나오는 것,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 추세를 회복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HLB 뿐만 아니라 그런 관련된 형제주들이죠. HLB 생명과학이든 뭐 제약이든 파워이든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좀 이제 조정 형태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이제 대량 거래량이 발생해준 이런 것도 좀 이제 아쉬운 상황이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HLB가 지금 뭐 11만 원대 평단위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막 종목 교체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이러한 종목들은 좀 비중이 많은 자리에서는 좀 축소 전략을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종목들로 이제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 그 수익금을 이런 종목들을 덜어내는데 좀 활용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지 지금 이게 무턱대고 이제 뭐 손절을 치거나 아니면은 뭐 차라리 뭐 종목 교체를 하거나 그런 전략들은 맞지 않고요. 계좌에 크게 좀 피해가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지켜보시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어제 대비해서는 오늘은 그래도 좀 이제 캔들이 많이 좀 축소가 되는 그런 모습, 거래량도 좀 이제 다소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가격 근처에서는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천천히 지켜보시는 게 우선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오늘도 6%대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62,5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뭐 장 초반에는 약간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가 바로 또 하락 반전하면서 크게 낙폭을 좀 키워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HLB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악재인 게 맞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참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갖고 계신 지도 지금 기간이 몇 달 되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11만 5천 원이면. 그렇죠. 이런 네. 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박 친 것도 이런 걸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실시간 그런 이제 뭐 관련 우리 또 이제 소통하는 그런 방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저 좀 그런- 봐주세요, 주민남 전문가님. 네, 소통하는 그런 이제 예. 방들을 통해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말씀을 해드리고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뭐 당일의 대응 전략들 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다소 제가 이제 또 코멘트들을 이제 남겨드리는데 예. 정말 이런 이제 종목들을 이제 보유를 하신 거, 그러니까 큰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좀 들어오셔가지고 좀 함께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일의 대응 전략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제 소소한 전략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최근에는 계속 이제 좀 수급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 개인 투자자분들만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게 또 확인이 되거든요. 외국인과 기관들에서는 좀 이제 양 매도 물량들이 좀 강하게 출회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개인 투자자분들만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결국에는 지금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조정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지금 상황에서 진행을 한다라고는 솔직히 의미 없이 그러니까 이 비중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이 달라지진 않는데 물의 맛이 달라지지는 않는데 물의 양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가 아니라 다시 우리의 기준에 맞게끔 그런 자리가 나타났을 때 추가 매수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항상 강조를 해드리듯이 이 거래일 정도의 좀 상승 추세와 그런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하셔가지고 좀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또 그 소통방을 통해서 예. 말씀 또 해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 방송도 자주 또 해주시잖아요. 오늘도 준비하고 계시죠? 오늘도 이제 특별 방송 준비를 해드리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들이 결국엔 지금은 강세장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강세장에 맞는 뭐 매매법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제가 항상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게 조급하지 말자라는 거. 테마주들의 이제 조급하게 그 급등하는 종목들, 내가 괜히 지금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괜히 그런 종목들 보게 되고 따라잡게 되죠. 그렇게 될 경우는 오히려 고점에서 좀 물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또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 내 차례를 기다리는 매매법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지를 오늘 종목들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 시장에서 좀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미리 선점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꿀팁을 알려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제가 이제 아까 대창이라는 종목도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대창이라는 종목도 아까 이제 이전에 그 뭐 어제 수익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아까 어떤 분께서 이제 맞아요. 또 올려주셨었는데 대창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쉬어가는 상황 속에서는 좀 소외를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쉬어가는 상황 속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는 내 기준과 내 패턴에 맞게끔 이런 자리들에서 이제 매수 진행하는 게 맞고요. 이제 매수를 진행하고 나서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또 기준에 맞게끔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맞게 매수하고 기준에 맞게 매도를 진행을 하면서 조급하게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을 따라잡는 게 아니라 그냥 쉬어가는 상황 속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존재한다. 내 이제 상승 깃발 패턴에 맞게끔 이 매수 진행하고 추가 수익을 보시면서 좀 천천히 진행을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쉬어가는 장세 속에서는 이러한 매매법들이 잘 맞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런 이제 관련된 이제 매매법과 관련된 종목들 오늘 또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9시 30분에 특별 방송이 준비돼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요. 이제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종목까지도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종목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볼 수 있는 방법 지금 안내를 해드릴게요. 포털 사이트에요. 붉은 기둥을 검색하시면 지금 화면에 나가는 페이지가 나오실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지금 주미남 전문가가 나올 거고요. 온라인 무료 방송 보기가 이렇게 뜨실 거예요. 9시 30분 클릭하시고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희는 영상 보고 하세요. 종목 구출도 도와드릴게요. 네, 종목 구출 바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시간 소통방으로 들어와 있고요. 닉네임이 정말 와닿네요. 나도 계좌 플러스 전환 되고 싶다. 네, 모두 꿈꾸시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자, 알리코 제약입니다. 15,000원이고요. 비중은 40%. 1년 정도 갖고 계셨대요. 근데 도대체 오르지를 않는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이 되신데요. 지금 뭐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낮춰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홀딩을 할지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 고민이신가 봐요. 이제 1년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신 거면 이전에 이제 뭐 구충제 관련해가지고 그 펜벤달졸 이슈가 좀 불 때 이제 좀 매수를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뭐 최근에도 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앞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최근에는 계속 좀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거래량 없이 뭐 좀 조정이 나오고 거래량 없이 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는 그렇게 뭐 의미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그냥 시장의 그런 이제 흐름들에 맞춰서 잘 이어가고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는 계속 좀 이제 수혜를 받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HLB 여파까지도 좀 이제 시장에 또 노출이 되면서 이게 함께 좀 이제 쉬어가는 그런 이제 좀 같이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악재 영향을 좀 덩달아 받고 있다. 섹터 전반적으로 악재 영향을 함께 받고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수급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거래량을 좀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거래량이 동반되는 그런 자리들에서도 지금 이게 주가가 현재 고점이 아니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죠. 저점에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는 뭐 윗꼬리가 좀 발생하는 거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앞전에서도 이제 윗꼬리가 조금 이제 발생해주는 거래량이 좀 이제 다소 증가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거래량들이 이제 좀 다소 증가를 해주면서 장대 양봉들 잘 잡아주고 있고 지금 추세도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단기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추가 매수도 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자리들은 지금은 거래량이 이전과 같죠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거래량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에서는 그냥 시장의 움직임들 따라서 그냥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 그냥 횡보하는 그런 기간 조정 자체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가 이런 자리들에서 거래량이 좀 이제 증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전과는 좀 이제 다르게 한 40만 주 내지 50만 주 정도 이제 거래량이 좀 이제 증가 이제 좀 해주면서 이 거래 일정도의 이제 좀 거래량 점진적인 증가와 함께 상승률도 7% 정도의, 그러니까 도합 7%니까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4% 상승이 나오고 내일 모레 한 3% 상승이 나가지고 이 거래일 합쳐가지고 좀 7%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 그럼 이제 신뢰도,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신뢰도도 충족이 되고 그리고 거래량도 증가하게 될 경우 거래량에 대한 신뢰도도 이제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이제 추가 매수가 맞지. 그리고 그 추가 매수가 맞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지켜보시는 게 추가 매수보다는 지금 관망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알리코 제약 같은 경우도 결국엔 좀 개별 성격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좀 개별주들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을 때 또 이제 우리가 또 기대하지 못했었던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호재가 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면서 천천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또 넘어가 볼게요. 실시간 소통방에요. 대한항공이 올라왔습니다. 29,100원에 들어가셨고요. 20%인데 사실 지금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신주 인수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부터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 올려주신 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주린이 분들께서는 공감하시는 질문일 것 같아요. 신주 인수권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예, 그 질문까지 올려주셨네요. 신주 인수권이라는 거 결국에는 이제 이게 뭐 최근에 이제 풀린 그게 권리를 사고 파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권리락이 발생을 하고 나서 이제 유상증자 물량들을 받잖아요. 그 받기 전에 이제 그러니까 뭐 대한항공 뭐 16R, 뭐 7R 해가지고 그 내 계좌에 이제 또 포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거는 이제 권리인데 그 권리를 사고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뭐 그러니까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29,000원대에서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대한항공이 최근에 상승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이 점유율 자체가 60%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인수를 할 경우에는 호재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기대감,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는 것 또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하기 위한 그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이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1월 달에 단기적으로 강하게 좀 이제 급등이 나왔다라는 걸 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이제 좀 다르게 또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거는 실제 이제 유상증자가 이제 나오고 추가적으로 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이제 결국에는 아시아나항공도 부채가 1조가 넘습니다. 그 부분들도 대한항공에서는 감당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경영을 그만큼 잘 해주면서 감당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유상증자 이제 추가 물량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그러니까 단타 관점으로 이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추가 물량이 이제 그 증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좀 이제 매도 물량들이 좀 강하게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면서 오히려 그 유상증자가 이제 나오고 나서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을 만약에 인수한다 해서 이제 진짜 실제로 인수를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좀 이제 기대감이 좀 소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 이제 좀 지지부진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공주들도 너무 좋게 보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이제 다른 항공주들 대비해서는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거는 이제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뭐 결국에는 실제 인수를 하게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유율이 66%가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한항공에는 정말 호재가 될 수가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좀 산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그래도 4만 원대까지는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4만 원대까지는 이제 좀 이제 최종 목표가를 잡고 나서 추가적인 좀 이제 상승 기대감을 갖고 천천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플로님께서 올려주셨네요. 미남쌤 이것 좀 봐주세요. 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지 카일룸이고요. 1,45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50%가 되시네요. 비중도 꽤 있으시고요. 상지 카일룸이라는 종목입니다. 한진칼우요? 상지 카일룸이요. 아. 상지 카일룸. 네.
발음이 좀 어렵네요. 네, 좋습니다. 상지카일륨이라는 이제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또 건설주 이제 수혜를 좀 받고 좀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형태가 나타나고는 있어요. 뭐 건설주들 너무 좋고 그리고 뭐 경기민감주에도 좀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이제 뭐 대창 같은 경우도 이제 구리 관련돼서 이제 결국에는 경기민감주인 거죠. 오늘 같은 경우는 철강주들의 좀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줬습니다. 그리고 뭐 상지카일륨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좀 이제 형태가 바닥을 좀 이제 잡고 나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려는 형태가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1,500원대 좀 대량 거래량이 발생된 지금 현재 매물 벽이 존재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1,400원대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거래량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1,400원을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추세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00원을 돌파한 이후에는 다시 그 종목 상담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래 또 이제 앵커님께서 보고 나서 그때 다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떤 종목을 또 봐볼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서진 시스템이 올라왔습니다. 서진 시스템인데요. 지금 45,750원에 들어갔고요. 비중은 20%인데 오늘 공시가 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 부탁드린다고 올려주셨네요. 오늘 공시가 총 뭐 1,100억 원 규모의 3호 의시비를 발행하겠다. 뭐 이런 공시였는데요. 이 부분이 또 궁금하신 것 같네요.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예. 이제 결국에는 전환사채 물량이 이제 풀리게 된 거죠. 전환사채 이제 발행 결정이 진행이 되면서 예. 전환사채 물량이 풀렸는데 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시설 자금으로 이제 좀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네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캐파를 늘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운영 자금이라는 거는 뭐 결국에는 뭐 인건비를 뭐 주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 월세를 뭐 내거나 뭐 그런 이제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운영 자금은 솔직히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주식 수도 이제 80만 주 정도면 꽤 되네요. 지금 이제 주식 수가 제가 항상 이제 전환사채 물량들이 이제 추가 상장 그런 물량들이 나올 때 가장 이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몇 주가 풀리는지, 그 다음에 얼마에 이제 발행가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언제 풀리는지를 좀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몇 주이죠. 근데 80만 주 정도 이제 추가 물량이 풀린다라는 거는 좀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거래량들이 발생하는 것, 평균 거래량들을 봤을 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6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발생을 해주죠. 그런 만큼 80만 주는 충분히 부담스러운 물량이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이제 좀 저점을 잡고 이제 반등하는 추세에서 4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좀 상승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진 시스템까지 종목 구출 도와드려 봤고요. 아까 채팅방에서 이런 닉네임이 계속해서 좀 기억에 맴돌더라고요. 나도 내 계좌에 빨간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닉네임이 아까 있었잖아요. 네, 여러분 결국은 지금 이 강세장 속에서도 내가 어떤 종목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내 계좌가 빨간불일지 파란불일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대응 전략도 중요하지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온라인 방송 준비돼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미리 선점할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인지 함께 챙겨가실 수 있는 방송 9시 30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지만요. 시청자분들의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여기서 또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다 아쉽지만요. 내일 8시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도전에 탁탁탁 불을 밝혀줘요. 사업보증 필요할 때 신용보증재단 전국 16개 신용보증재단에서 한 번, 신보중앙에서 또 한 번 보증해주니까. 자신감도 2배 성공도 2배 사업보증 필요할 땐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소기업 소상공인의 희망은 노란 우산을 타고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사장님.
노란우산 가입해보니 어떠셨어요? 요즘같이 힘들 때 믿는 거 쓰기 써야죠. 소득공제에 관심이 있었는데 복지 혜택도 많더라고요. 사업 초기엔 모르는 게 많잖아요. 세무 상담도 받으니까 좋았어요. 아파서 가게 문을 못 열었는데 대출이 바로 되니까 진짜 든든했어요. 요즘 같은 때 노란우산은 사장님들한테 필수네요. 전국의 노란우산 사장님 파이팅! 소기업 소상공인을 언제나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노란우산.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저는 다양한 주식 관련 자격증 취득 후 여러 교육 강의와 강연 활동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든든한 주식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가 항상 공존하는 지금과 같은 시장이 변동성장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변동성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동성이 있어야 결국 수익도 있는 거니까요. 강한 섹터 내에서 상대적으로 아직 움직임이 없는 종목을 눈여겨보세요. 그 섹터의 강세가 장기화되면 해당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상승을 보이는 순환매가 나타납니다. 이 순환매를 잘 이용하시면 큰 수익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을 떠안지 않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 주민, 발효 장인.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힘내세요. 어부바 응원해요. 어부바 함께해요. 어부바. 좋은 금융을 부르는 주문. 평생 어부바 신협. 알뜰폰으로 바꾸면 인터넷, TV까지 할인 된다고 해주게. 겨우 24,200원으로? 아니, 음성 데이터 무제한 알뜰폰에 인터넷, TV까지? 단돈 49,500원이라고? 이제 알뜰폰도 스카이라이프. 다들 KT 스카이라이프. 제공량 속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세력의 수급 포인트를 정확히 포착해 개인 투자자들의 등대가 되고 있는 이데일리온 급등매매 전문가입니다. 통계를 보면 개인 투자자의 약 1%만 연간 수익을 낸다고 합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만큼 어려운 게 개인 투자자의 연간 수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세력의 수급 포인트만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다면 바로 상승하는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길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정혜원 투자 수익률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대세 상승을 하기 전엔 항상 테마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애초 테마의 성격으로 출발했던 종목들이 실제 기업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주가는 탄력을 받게 되는데 우리 시장에서 앞으로 어떤 관련주들이 바톤을 이어받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를 빌며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한 저 급등매매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Coming up. 최근 이데일리 TV 전문가를 사칭한 불법 투자 자문과 유사 오픈 채팅방 운영으로 시청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데일리 온, 이데일리 맵 전문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카카오톡 1:1 채팅, 대리매매, 투자금 입금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DB손해보험이 먼저 천만의 당신을 팔로우합니다. 천만의 도전을, 열정을, 설렘을, 건강을, 안전을, 가족의 사랑을, 한 분 한 분의 당신을, 끝없는 약속의 힘으로 천만의 당신을 팔로우합니다. 천만 고객과의 약속, DB손해보험. 삼성화재 다이렉트 한 번만 해봐도.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도 좋고 자동차도 좋고 어린이도 좋고 어린이도 좋고 운전자도 좋고 운전자도 좋고 건강도 좋고 반려견도 좋고 반려견도 오 반려견 한 번만 해봐도 쉽고 정말 편해요. 야 쉽다. 이 좋은 보험 다 다이렉트. 삼성화재 다이렉트. 조금 나아졌으면, 꿈이 이루어졌으면, 일이 잘 풀렸으면, 모두 건강했으면, 내일도 웃었으면. 행운의 7글자를 불러보세요. 평생어부바 신협. 아, 이거 뭐야? 어떻게 하는 거지?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거 누르고, 요거 누르고. 오지랖이다. 아니, 여기가 어디야? 어르신!